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21 보람의 현장 취재 제2탄. 네. 그 며칠 전에 저희가 KF21 지상말주 시험 미디어데이에 취재를 해와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야, 이 높은 조회수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는 뭐 우리 댓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의견들, 네.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 그리고 KF21의 첫 비행과 양산계, 네. 그리고 우리 뭐 저 프라모델 채널이니까 네. 프라모델 발매 전망, 아하. 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은 댓글은 우리 보라매를 응원하는, 예.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요 생각보다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우런 국산 기체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해하시는 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함께 걸려있는 점을 지적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저게 도대체 왜 저기 달려있냐, 국기가. 인도네시아 공군 마크와 함께 다 같이 있었는데요. 공동개발국으로서의 개발비 분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니 국교 단절까지도 고려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댓글마저 있었습니다. 예. 좀 말이 많았죠, 이게 지금도 말이 많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IMF를 막 극복한 2000년 초기에 우리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결국 라파를 꺾고 F-15K가 우리 군에 도입을 됐잖아요. 예. 이렇게 외국 무기만 주창 사들여 올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전투기를 만들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이 국무총리를 주제로 국산 전투기 개발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년간 연구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당시 우리 기술로 개발하려면 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10조 원. 예. 2000년대 중반에 10조 원. 뭐 요즘 10조 원이면 뭐 우리 국가 예산이 600조를 넘어가면서 예. 이제 10조 원 하면은 그런가? 싶지만은 당시에는 우리 국가 예산이 지금의 절반도 못 미치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10조 원이라는 비용에 다들 놀라서 마침 2008년 9월에는 그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부동산 투자 회사의 파산으로 미국발 경제 세계 위기가 닥치는 등 이 경제 난국 속에서 만에 하나 이 10조 원짜리 거대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요구 성능을 못 미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고 우리 군 전력에 공백을 끼칠 것이 우려한 그런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본 사업이 타당함을 보증하는 최소 안전장치로 해외 협력국가의 지분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게 됩니다. 당시에는 우리 기술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제 우리의 이러한 이제 청사진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던 터키는 결국 자국 생산으로 떠나가 버리고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기체 생산 그리고 기술 개발 이전을 조건으로 20%의 금액을 투자한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2022년 현재 생각에는 고작 1조 8천억 원으로 기술 이전도 받아가지 비행기를 또 51대 보라매를 51대를 또 가져간다는 이런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손해다, 우리나라가 손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당연히 있고요. 또 이게 보라매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이 전투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또 가장 큰 금액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엔진이라 하더라고요. 엔진 값이 굉장히 전체 사업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엔진은 뭐 우리 국산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물론 라이센스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더 비싸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엔진 도입비의 80%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로닉에 줘야 되거든요. 게다가 또 레이더나 각종 센서 이런 첨단 장비들에는 필수 부결들로 외국 기술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는 이 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총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에서도 어마무시한 박살력들이 잔뜩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인건비 등은 사실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작 1조 8천억 원에 비행기를 인도네시아에 준다. 이런 것은 거저먹기가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댓글에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그 비용마저 지난달 현재 이 미납이 되고 있대요.
뭐 라팔 산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렇죠. 라팔 산다는 얘기까지 있으니 이 배신자야 뭐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개발 사업 초기에 이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지고서 결국 터키는 떠났잖아요. 예. 인도네시아가 이런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지면서 이런 참여를 했기 때문에 KF21 보람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측의 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이 현재 인도네시아는 현금이 아니라 이 현물, 특히 발전용 석탄, 우리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발전용 석탄 등의 현물 납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사실 돈으로 주기로 했으면서 물건으로 바꿔서 가져가라는 게 억지스럽죠. 그런데 이런 제반 문제들을 잘 협의해서 이제 끝까지 보람의 이 공동개발국으로 인도네시아가 함께 남아주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모르긴 해도 시험 비행도 성공하고 이후 이제 양산 계획이 착착 진행되면 인도네시아가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짐작도 해봅니다. 거기가 뭐 기체 여러 개 갖고 있지 않나요? 뭐 SU-30도 예전에 뭐 얘기가 있었고. 우리 댓글에 라팔도 그렇고. 예. 네, 우리 댓글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야, 우리는 보람에 필요 없다 이런 글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기술 이전을, 화끈한 기술 이전을 약속한 프랑스의 라팔이 있다 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기술이라는 게 잘 주나요 어디. 근데 뭐 월세 같은 걸 생각을 해도 아무리 뭐 안 내고 보증 다 까줘도 세입자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공식적으로 깨진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죠. 우리 기자들도 많은 질의를 그런 부분에 할애를 했는데, 예. 방사청에서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전세를 들어온 것과 비슷해서 뭐 앞으로 사업이 잘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면 우리도 기술이든 비행기든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그 점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공식적으로 깨진 건 아니니까. 네. 그죠? 이왕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은 뭐가 있었나요? 왜 무장을 다 외국산만 사용하느냐? 우리 전투기 하면은 우선 공대공 미사일이 중요한데요. 독일, 영국제거든요. 미국은 개발 중인 전투기에는 무장의 레이더 연동, 뭐 제어 방법, 뭐 소스 코드라든가 통합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아직 백지인 상태에서 그런 기체 제어에 관련된 무장 중요한 기술을 먼저 줄 수는 없다. 예.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군이 당시 개발 당시에는 그런 통합 방법을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이 독일, 유럽 쪽에서 전향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예. 이 미터의 성능이 미군의 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을 크게 상회한다라고 예. 하거든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만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은 우선 유럽제를 우선 사용을 하고, 이제 현재 우리 군은 지상 무기 중에서 재래식 폭탄은 물론이고 이 사거리 연장 활광 폭탄, 그리고 이제 순항 미도 미사일도 현재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차차 국산화를 계속해서 통합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예. 첫입길도 한 걸음부터죠. 네. 처음부터 비행기 만들고 다 만들고 뭐 미사일까지 다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미사일은 다 뭐 미국제나 유럽제 다 다른 나라도 쓰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이러한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예. 우리 2부의 주요 내용인 향후 계획, 첫 비행은 언제가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아본 결과 7월 말 정도가 될 것이다. 예. 일정도 거의 발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반 공개 행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영국식 갔다 와야 되는데. 저도 꼭 보고 싶은데요. 예. 이날은 첫 비행은 일반 공개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시험한 후에 그 결과를 이제 잘 영상을 찍어서, 아무래도 그 공중에서의 장면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찍을 수 없죠. 예. 동행하는 비행기가 가서 찍어와야 되니까 그런 점을 포함해서 군에서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하고 발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예. 첫 시험 비행이 잘 되기를 또 기대를 하고요. 이 방사청에서 관련 자료를 주셨거든요. 시제기가 6대가 완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완성이 됐나요 벌써? 네, 전부 다 완성이 맞춰서 예. 각종 시험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제기는 총 6대. 이 6대를 가지고 앞으로 2000 시험 임무 비행을 통해서
각종 오류를 다 잡아서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6대 중에서 복자기가 2대예요. 이 도표에 보시면 4호기, 6호기가 복자입니다. 그리고 5호기는 인도네시아 공군에 인도를 한대요. 그 돈 보냈나? 돈을 안 받으면, 안 주면 저희도 안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래야겠죠. 우리 모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꼬리 마킹이 중요한데 로우 비즈, 하이 비즈로 해서 이렇게 2가지 패턴으로 해놨더라고요. 이 위장 도장도 여러 가지 패턴을 시험해 본 뒤에 최적의 도장을 선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전투기의 주요 특징, 개발 형상은 이렇다고 하는데 저희 자료 화면을 보니까 같은 엔진을 사용한 슈퍼 호넷보다는 많이 작습니다. 슈퍼 호넷보다 훨씬 빠른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슈퍼 슬로우 호넷이라는 농담도 있는데요. 우리는 같은 엔진을 사용하면서 더 작고 최신 설계로 만들었으니까 더 높은 기동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물론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슈퍼호넷과 거의 동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복자기 같은 경우는 뒤에 연료 탱크, 연료 구획을 하나 빼고 복자기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속거리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전자전기의 플랫폼으로도 활약할 예정입니다. 적의 방공망을 기망 열원 및 전파 교란 발사체로 방어하며 적기의 레이더 역시 교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일정을 보니까 현재 계획표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3교대 근무를 하면서 3교대 24시간 365일 시험을 하면서 일정대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 비행 시험을 마쳐서 양산을 들어가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 플라모델 얘기. 네. 이거 뭐 어디서 낸다는 소문이 벌써 있나 보죠? 해외 업체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토종 업체 아카데미에서 로고가 멋있습니다. 네, 아카데미 로고. 아카데미에서 72 스케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48 스케일, 저는 48 스케일을 좋아하거든요. 7위는 사실 별로 안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72대 1 스케일이 메인이죠.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48대 1이 좀 더 메인이라는 얘기가 있는 게, 근데 그만큼 비행기가 좀 안 팔려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만 만드는 거죠. 근데 일단 72대 1은 스케일이 크기가 작으니까 많이 모을 수 있잖아. 만들기도 쉽고. 맞아, 48은 크지. 우리 하세가와 같은 데 보면은 항상 같은 비행기도 72 먼저 나오잖아요. 그랬어요? 그럼요. 저는 몰랐어요. 48만 하다 보니까 48, 32 스케일만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72대 1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팔기에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72 스케일을 먼저 낸 다음에, 아직은 극비잖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나 디테일을 알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은 디테일이 일반 공개가 되는 시점 이후에 자료를 잘 모아서 48을 내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 KF21 현장 취재 2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근데 이거 무슨 박스야? 근데 이거? 이거? 아카데미 박스예요. 아카데미 박스 누가 몰라? 네, 안에는 다른 물건이 들어있는데 아카데미 로고가 멋있게 나와 있길래 일부러 골라봤고요.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것보다는 작은 상자로 나오지 않을까? 72 스케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